개막도 전에 에이스가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2026 시즌을 앞둔 삼성의 현실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시즌 전체의 설계를 책임지던 핵심 축이 무너진 순간, 팀은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정체성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투수맨 매닝이 있었다. 삼성은 애초 매닝을 단순한 외국인 투수 이상의 존재로 바라봤다.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줄 투수,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에이스급 자원으로 기대했다. 구단 내부에서는 그를 중심으로 선발진을 재편했고, 시즌 운영 전략 역시 매닝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불펜 피칭 강도가 제한됐고, 예정돼 있던 실전 등판 일정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구단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었다. 문제는 단순한 부상 공백이 아니었다. 한 명의 선수가 빠지는 수준을 넘어 시즌 전체를 설계했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올해를 분명한 우승 도전 시즌으로 설정했다. 이는 곧 모든 선택이 결과로 직결된다는 의미였다. 특히 시즌 초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초반의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이후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삼성은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단의 중심에는 구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종열 CEO가 있었다. 이 CEO는 최근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작업에 나섰다. 단순한 계약 협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투수를 확인하고 설득하기 위한 행보였다. 구단 고위 인사가 직접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떠오른 투수가 바로 트레버 리처드였다. 리처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를 오가며 꾸준히 기회를 모색해온 파워 피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인 구속이다. 그의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시속 157km에 달한다. 평균 구속 역시 150km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강속구 투수다. 이 구속만으로도 K리그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리처드의 강점은 단순히 빠른 공에만 있지 않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의 타이밍을 흔드는 능력 역시 갖추고 있다. 특히 슬라이더는 그의 결정구로 평가된다. 시속 130km 중반대에서 형성되는 이 구종은 날카로운 각도로 떨어지며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르게 흘러나간다.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 삼진을 잡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체인지업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 좌타자를 상대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리처드는 전형적인 파워 피처 유형이라며 구속과 구위 모두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가장 큰 약점은 제구력이다. 리처드는 마이너리그 시절 볼넷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경기마다 기복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곧 투구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K리그는 끈질긴 타자들이 많은 환경이다. 공을 쉽게 건드리지 않고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구가 흔들릴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리처드에게서 충분한 가능성을 봤다. 현재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즉시 영입 가능한 투수 자원은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유망한 투수들은 이미 소속팀을 찾았고 남아있는 선수들 역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리처드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동시에 도전적인 카드로 떠올랐다. 특히 그의 강속구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초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투수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닝 소화형 투수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성장 가능성이다. 리처드는 아직 전성기에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투수다. 코칭 스태프의 지도와 리그 환경에 적응할 경우 더 발전할 여지도 충분하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단이 보여온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과도 맞아떨어지는 선택이다. 검증된 스타를 데려오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발굴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방향성이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만약 리처드의 재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즌 초반 팀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초반 부진이 이어질 경우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삼성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다. 개막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매닝의 복귀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교체는 사실상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이름이 바로 트레버 리처드라면 삼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이종열 쇼의 직접적인 미국행은 그 결단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구단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움직여 영입한 투수라는 사실은 그만큼 리처드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이번 결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시즌 초반의 선택이 전체 시즌을 흔든 결정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분명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내려진 선택이 바로 트레버 리처드다. 시속 157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새로운 투수. 그의 공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마운드 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맨 매닝이 있다. 삼성은 애초 매닝을 단순한 외국인 투수 이상의 존재로 바라봤다.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줄 투수, 긴 이닝을 책임질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에이스급 자원으로 기대했다. 구단은 스프링 캠프 이전부터 그를 중심으로 선발진을 구성했고 시즌 운영 전략 역시 매닝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됐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스프링 캠프 초반부터 감지된 이상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불펜 피칭 강도는 제한됐고 예정됐던 실전 등판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구단은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대체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부상 공백이 아니었다. 한 명의 선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팀이 계획했던 전략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삼성은 올 시즌을 분명한 우승 도전의 해로 설정했다. 이는 곧 모든 선택이 결과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특히 시즌 초반 흐름은 단순한 출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초반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이후 아무리 전력을 보강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삼성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중심에는 이종열 CEO가 있었다. 삼성 내부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검토되고 있었다. 스카우트 팀이 이미 수십 명의 투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었고 데이터 분석팀 역시 다양한 후보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즉시 계약 가능한 투수 자원은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투수들은 이미 소속팀을 찾은 상태였고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종열 CEO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구단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보고서만 보고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확신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직접 현장에서 투수를 확인하고 협상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호는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지 스카우트들과 합류해 후보 투수들의 불펜 피칭과 실전 투구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투수가 있었다. 트레버 리처드였다. 리처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스타는 아니다. 그러나 구위만큼은 분명한 강점을 가진 투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인 구속이다. 리처드의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시속 157km에 달한다. 평균 구속 역시 150km 중반대를 유지한다. 이는 KBO 리그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구속만으로 평가되는 투수는 아니다. 그의 슬라이더는 날카로운 각을 만들어내며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궤적은 삼진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체인지업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인다. 좌타자를 상대할 때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현지 스카우트는 리처드를 이렇게 평가했다. 구속만 빠른 투수가 아니다. 패스트볼의 위력과 슬라이더의 조합이 상당히 좋다.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유형이다. 물론 완벽한 투수는 아니다. 리처드의 가장 큰 약점은 제구력이다. 마이너리그 시절 기록을 보면 볼넷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경기마다 기복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었다. 이는 선발 투수로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KBO 리그는 끈질긴 타자들이 많은 환경이다. 쉽게 스윙하지 않고 공을 끝까지 지켜보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구가 흔들릴 경우 투구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 가능한 요소로 보고 있다. 구단 투수 코치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 자체는 안정적이다. 메커니즘이 크게 흔들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제구는 훈련과 환경에 따라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종열 CEO는 리처드와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 불펜 피칭을 지켜본 뒤 곧바로 에이전트와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순한 연봉 조건이 아니었다. 리처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었다. 이 CEO는 리처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삼성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다. 당신이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리처드 역시 KBO 진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이저리그 로스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은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다. 리처드의 합류로 삼성 선발 로테이션도 재편될 전망이다. 구단은 리처드를 선발진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반에는 투구수 관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닝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리처드는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다. 선발진의 중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영입은 단순한 선수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구단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영입한 투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는 그만큼 이번 시즌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리처드가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삼성은 오히려 더 강력한 선발 카드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적응에 실패한다면 시즌 초반의 선택이 큰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는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다. 에이스의 이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내려진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의 중심에는 이종열 CEO의 미국행이 있었다. 시속 157km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트레버 리처드. 그의 공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마운드 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른다. 위기 속에서 내려진 선택이 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결과로 증명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